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어김없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벌써 11년째입니다. 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또 중국의 위협을 부쩍 강조했는데요. 집단자위권 행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노림수로 보입니다. 방위백서 내용을 분석해보고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방위백서라는 게 먼저 어떤 자료입니까? 네, 일본이 자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 또 주변 정세에 대한 해석을 담아서 매년 여름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예. 표지가 하얗다고 해서 백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본은 방위백서, 또 우리와 중국은 국방백서라고 합니다. 예. 또 미국의 경우는 표지가 파라서 블루북 또는 사계는 국방검토라고 하는데요. 한 국가가 당면한 어떤 안보 전략, 방위 정책 그리고 주변 정세에 대한 해석을 담아서 대내외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억지 주장, 지금 11년째 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인데요. 일본의 도발 거듭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방 영토와 또 다케시마에서의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서술을 했고요. 예. 이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주요 소재지와 함께 또 방공식별 구역의 지도에서 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하면서 자국의 땅이라고 명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이같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시절인 2005년도부터 해서 벌써 11년째입니다. 예. 지난해는 이 같은 도발은 물론이고요. 예. 또 나아가서 이 한글판 번역본까지 만들어서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 무관부와 또 국방부에까지 전달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갈수록 있습니다. 더 치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일본에 거듭되는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년째 이렇게 항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좀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어제도 어김없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예. 또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공사와 또 무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로 불러서 예.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류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이 성명 발표 또 초치 행위 너무 도식적이고 또 의례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할수록 일본이 이 독도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을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한국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시마네현에서 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벌써 3년째 일본 정부에서 고위 관리를 파견을 하고 있고요. 또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교육을 점차 강화하면서 일본인들의 인식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점차 아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국어가 넘는 외국어 버전의 독도 홍보 동영상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해외에 대한 홍보까지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치밀하고 좀 세부적인 또 로드맵을 갖고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용한 외교가 참 딜레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양측이 좀 민감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좀 전망도 계속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4월에 이미 교과서 검증 결과 발표 또 외교 청소를 통해서 독도 도발을 주장을 하고 계속 이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이제 모멘텀을 좀 마련했는데 여기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도발이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이번 도발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8월 아베 담화 그리고 한일 양국이 협상 중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결과 등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은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위백서를 보니까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서술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방위백서 전체 내용은 줄었는데 중국에 대한 위협은 크게 부각을 시킨 것이죠. 특히 지금 동중국해에서 양측 간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표했고요. 이제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요. 예.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타협 없이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그 표현의 강도를 높였고요. 또 센카쿠 주변의 중국 선박 등 이제 영해 침범을 상시화한다는 점도 좀 부각을 시켰는데요. 예. 사실 이제 중국은 지난 5월 국방 백서에서 이 육해 공군 전력의 대폭 강화 또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방위력 강화를 좀 천명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군사합법 역할 강화에 대한 견제와 좀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탄두 위협도 이제 부각시켰는데요. 이번에 네. 아베 좀 우경화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죠. 그렇습니다. 예. 아베 신조 내각 현재 자위대의 이제 역할 강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의 이제 재개정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예. 하지만 일본 안팎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아주 거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30%대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무장해야 된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설득을 하면서 예. 안보 법제를 좀 통과시키겠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한 발 한 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본 학자 만여 명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내부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또 아베 정권의 지지율조차 떨어지고 있다면은 안보 법안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항의 성명에 동참한 그 역사학자들, 역사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정치학자, 또 사회학자는 물론이고, 물리학학자들까지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예.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예. 이들 학자들은 아베 정권이 이 같은 안보법제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독재 정치다라고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뼛속까지 아주 우경화 우익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 같은 반발과 또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의회 상황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 이 자위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벌써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에 걸프전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청을 했고요. 예. 일본 자위대의 어떤 파병을 좀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당시 이제 미야자바 내각이 어떤 국제 정치에서 역할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타고 1992년에 평화 유지군 PKO 협력 법안이라는 것을 강행해서 아주 밀어붙입니다. 자위대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예. 그때도 당시 똑같이 이런 역사학자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반전을 부르짖는 시민과 단체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거든요. 예.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흐르면서 일본의 어떤 일본 자위대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번에 이번 안보법제도 어떻게든 강행을 처리한다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같은 좀 반발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들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베 우경화 행보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